미국에 거주하는 예술가 지망생이었던 19살의 마르트는 2017년 3월 초에 풀세일 대학교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학교에 방문해달라는 초대 메일이었죠. 그렇게 3월 12일 아침 여친에게 대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갈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던 마르트. 그리고 그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누나들과 여친은 마르트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더 황당했던 것은 그에게 왔던 풀세일 대학교의 초대 메일이 사실 학교의 정식 메일 계정이 아닌 가짜 메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헬리코 카운티에 살았던 마르트는 예술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밝은 성격에 친화력도 좋아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그였지만 1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우울증을 겪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인 모리스는 데니스라는 여성과 사귀었고 얼마 안 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둘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기에 작중에선 그에 맞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음 정리가 아직 되지 않은 마르트에게 갑자기 찾아온 계모와 그녀의 딸들. 그는 계모와 자주 부딪혔고 가끔 심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트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앞으로 왔던 한 통의 메일. 예술대학교로 잘 알려진 풀세일 대학교에서 그에게 입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며 초대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술가 지망생이었던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인데다가 만약 대학교가 있는 플로리다로 가게 된다면 기숙사나 자취를 할 수 있을 테니 더 이상 계모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그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 기대했던 대학교 방문 예정일인 3월 12일에 사라진 것이죠. 확인 결과 그의 앞으로 보내져 온 메일은 학교의 정식 메일 계정이 아닌 가짜 메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의 여친과 누나들은 마르트가 사건에 휘말린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아버지인 모리스는 아들도 이제 성인이니 개인 여행을 갔을 것이라며 비교적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트가 사라지고 3주 뒤인 2017년 4월 2일, 그는 집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처음 그를 발견한 것은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노동자였습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숲이었기에 가끔 노동자들이 지나가곤 했는데 그날도 숲을 지나가던 그는 버려져 있는 플라스틱 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라고 생각하며 그 옆을 지나치려 했지만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 통으로 다가갔고 제대로 닫히지 않은 덮개 옆으로 운동화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가갈수록 통에서 나는 악취. 그는 조심히 덮개를 열었고 안에는 사망한 마르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사인은 질식사, 몸에서는 호흡을 느리게 만드는 약물 2종류가 발견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타살이라는 것이었죠.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는 그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3월 31일에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당시 마르트의 실종 때문에 그의 집에 방문했던 경찰에게 한 소녀가 했던 말이 적힌 보고서였죠. 소녀의 이름은 알라나로 그녀는 마르트의 계모인 데니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붓 오빠인 마르트는 실종 당일 자신의 방에서 학교에 가져갈 석고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작업을 데니스가 도왔고 본인은 관심이 없어 자기 방에 가 있었는데 잠시 후 마르트의 토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마르트의 방문을 살짝 열었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와 친언니인 라토야가 마르트의 얼굴에 하얀 무언가를 바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었죠. 무서워진 알라나는 방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 마르트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13살 소녀의 증언이었지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보고서로 작성해 두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확인한 형사는 알리나가 말했던 마르트의 얼굴에 바른 하얀 무언가가 당시 그가 작업했던 석고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데니스가 마르트에게 호흡이 느려지는 약을 먹인 뒤 딸인 라토야의 도움을 받아 그를 석고로 질식사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모와 의붓 누나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알리나의 증언을 제외하곤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형사는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마르트의 시신 발견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었죠.
아직 겉으로는 실종 사건으로 조사 중이었기에 형사는 이를 핑계로 데니스와 라토야에게 접근해 DNA 표본을 채취했습니다. 어차피 그녀들은 마르트와 생물학적 연관이 없었기에 이는 필요 없는 표본 채취였지만 형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며 그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얼마 뒤 형사가 쳐둔 덫에 데니스가 걸려들었습니다. 마르트가 발견된 장소에 설치했던 감시 카메라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왔던 데니스가 찍힌 것입니다. 또한 형사는 마르트에게 왔던 학교를 사칭한 가짜 메일이 데니스의 컴퓨터에서 발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4월 10일에 그녀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죠. 살인을 저지르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재판. 하지만 2018년 4월에 그전까지 아들의 죽음에 침묵하던 모리스가 데니스의 휴대전화를 형사에게 건넸고 거기에 남아있던 문자들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며 그녀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범행을 도왔던 라토야는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마르트의 누나들은 동생이 자주 돌아가신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에 지친 계모가 살인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데니스와 그런 어머니를 도왔던 라토야. 모녀가 사이좋게 지옥으로 향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